보자. 다 됐다. 어? 아까부터 뭐 하나 했더니 팔찌 만들고 있었나? 어떤데? 이쁜데? 이거 팔아도 되겠다. 이 손재주 좋은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데. 장사 한번 해봐라. 액세서리 장사. 아, 맞다. 나 아는 사람이 로이어 액세서리인가? 거기 가맹본부에서 일한다더라. 체인점으로 시작하면 부담도 적고 장사도 더 잘 되지 않겠나? 그건 그렇지. 그럼 혹시 그 사람 내 소개 좀 시켜줄 수 있나? 당연하지. 내가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할게. 알겠다. 괜찮나? 요거랑 요렇게 세트로 만들었거든. 진짜 잘 만들어. 예쁘게 하세요. 아휴, 액세서리 장사가 나쁘지 않은데 날도 이제 추워질 거고 좀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네. 로이어 가맹본부 요즘 여기 많이 뜨네. 액세서리 프랜차이즈로 입소문이 나서 장사도 꽤 잘 된다고 하던데 여기를 한번 알아볼까? 여보세요? 로이어 액세서리 가게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어서요. 네. 김미영 씨, 미라한테 소개받았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죠? 그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운영한다는 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게 본사에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점주님들은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물건 받아서 판매만 하시면 되거든요. 정말요? 사실 제가 장사는 처음이라서. 이 첫 장사를 로이어 가맹본부와 함께 하시면은 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A시의 H 건물 아십니까? 거기에 23평 조금 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시작하는 거 어떠세요? 그 자리가 목도 좋고 장사하기에는 막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수익은 얼마나? 제일 잘 되는 곳은 한 월 1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영 씨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시면 한 월에 6천에서 최대 8천 정도까지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 합니다. 매출은 얼마나? 그 B시에 있는 K 건물은 한 규모가 48평 정도 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월 4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월 4천이요? 아니 그럼요. 이 저희가 괜히 1등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예상 매출액이요. 왜 당황하시죠? 그 계약만 하시면 저희가 관련 서류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 박 사장님이 장사하실 곳 인근 5군데 매장 매출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약하시겠습니까? 네, 계약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로이어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첫 달에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기면서 본부에서 얘기한 것과 얼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달부터는 매출이 급감했고 2천만 원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장 운영비에 액세서리 제품 원가 등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 반복됐고 약 2년 뒤 저희는 적자 누적으로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남은 액세서리는 다 없잖아. 아니 본부에서는 매출이 1억이 넘는다더만. 이것도 거짓말의 사기 아이가. 아니 가게 한다고 빚까지 냈는데 이거 다 어찌해야 되노? 이거 봐라. 가맹본부에서 터무니없는 매출 약속한 것부터가 잘못이네. 뭐 월 4천, 2천도 안 되는 걸 배로 불려서 얘기를 해. 내가 받은 매출액 산정서가 분명히 과장된 게 맞다.
이대로 있을 순 없지. 아, 나처럼 속은 사람이 또 있을 건데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대응해야 우리 같은 소시민들 하소연도 법이 들어주지 않겠나. 어디 보자. 카페 이름이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 피해자 모임.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 피해자.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 피해자 모임 카페. 나도 피해자인데 보자. 뭐 이 봐라, 내처럼 당한 사람들이 많네.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나 이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나한테는 예상 매출액도 부풀려서 얘기한 거가.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안 주면서 내 이것들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나도 같이 소송할 거다. 로이어 가맹본부 완전 사기꾼이네. 다 같이 소송해야겠다. 네, 지금 로이어 액세서리 가맹점 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맹업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조차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건데, 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로이어 가맹 본부에서는 두 사람에게 수익을 좀 보장한다거나 그런 확약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예상 매출액 산정서 또한 법을 준수해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예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타당성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함호진 변호사님. 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그 양측의 주장을 듣기만 해도 너무 사안이 복잡하시죠. 네. 우선 이 사건의 큰 쟁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큰 쟁점으로는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영업 손실 금액을 과연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되려면 명백하게 이 가맹본부가 좀 뭔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될 텐데, 자, 일단 가맹사업자 김미영, 박미란 씨는 로이어 액세서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 과장의 정보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현황을 과장해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이어 액세서리에서 제공한 예상 수익 산정서가 과장됐다고 김미영, 박미란 씨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두 분의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보니 로이어 가맹본부는 매년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 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상 매출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네, 좀 복잡한데요. 예.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인근 가맹점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해당 가맹점의 점포 전용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토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 가맹점 5개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을 한정되고요. 특히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 환산액이 가장 적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매출 환산액의 최종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매출 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네. 적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지금 가맹점 3곳의 매출을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미영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로이어 가맹본부는 김미영 씨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교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김미영 씨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검토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로이어 가맹본부와 구두 상담과 설명에만 의존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로이어 가맹본부가
김미영 씨 상대로 작성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박미란 씨에 교부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위반한 건가요? 가맹점 사업자인 박미란 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로이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살펴보면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점포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 매출액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박미란 씨에게 실제 제공된 예상 매출액의 범위는 A점의 최저액이 892만 7천 원이고 B점의 최고액이 1,021만 1천 원입니다. 네. 하지만 가맹사업법 규정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면 최고액은 동일하지만 A점의 최저액은 392만 6천 원이고 B점의 최고액은 934만 8천 원, 최저액은 478천 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예상 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이 과다 산정되면서 실제 교부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다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야, 이게 다소가 아니라 그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금액이. 근데 보통 제가 이제 가게를 열 때 가맹 계약을 하러 가면 업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예상 매출액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보고 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면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부에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인지상정이겠죠. 맞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로이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임의로 판단한 기준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네. 결국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로이어 가맹본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라면 매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개설 비용 외에 영업 손실까지도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가 가맹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영업 손실은 로이어 가맹본부가 김미영 씨 등에게 가맹점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해서 개연성이 큰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는 이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기에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요소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로이어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김미영 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가맹점 사업자인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가 입은 영업 손실도 로이어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맹본부에서는요, 지금 영업손익이 예상과 다른 가장 큰 이유가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다, 판매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가맹도 그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사업자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영업손익이 적은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이 가맹점의 영업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영 능력만이 전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으로 인한 이 손익을 사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할지 계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맹점의 영업손익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으로 인한 손익이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인 김미영 씨 등의 경영 능력이 로이어 가맹점의 영업 손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만으로는 로이어 가맹본부의 가맹자 사업자에 대한 손해 또한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본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제가 유사 사건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미영 씨와 박미란 씨가 이 사건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로이어 가맹본부에 지급한 개설 비용, 그러니까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서는 통상 손해로서 로이어 가맹본부의 일체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신 그럼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네, 영업 손실과 관련해서도 김미영 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액, 그러니까 손익 계산서상 실제 영업 손실액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네. 다만 앞서 위 영업 손실에는 가맹점 사업자인 김미영 씨 등의 운영 능력 그리고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이 구분되지 않은 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도 가맹본부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맹 사업의 전망이나 주변 상권 환경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다면 김미영 씨 등 입은 모든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가맹본부만 지도를 한 것 또한 매우 지나치다는 사정을 감안해 최종적으로는 영업 손실액 중 3분의 1을 로이어 가맹본부에 불법 행했다는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 생각 같아서는 영업 손실의 3배를 배상하라고 하고 싶은데 네. 뭐 어쨌든 영업 손실도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도 좀 너무 서두르셨어요. 그렇죠? 좀 잘 그렇죠. 알아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서툴러가지고.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요즘 계속 가맹사 관련된 각종 분쟁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가맹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그의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각종 분쟁 또한 점차 늘어나고 분쟁의 내용들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 분쟁 사건은 일반적인 법적 쟁점을 넘어서서 특수한 법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대처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